창작 웹소설을 기반으로 재창조한 가상 실화사연 스토리 시리즈 15년간 가족 뒷바라지한 기러기 아빠, 아내와 아들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0세가 된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15년 전 저는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머나먼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저는 홀로 한국에 남아 가족의 꿈을 뒷받침했죠. 제 삶은 오직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려 합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김은주, 그리고 아들은 현우입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우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아내는 현우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죠. 제가 대기업 중견 간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아내는 현우의 미국 유학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니. 하지만 아내의 간곡한 설득과 현우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결국 동의했습니다. 2008년 가을, 아내와 아들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던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은 철저히 검소했습니다. 가족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낡고 좁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늘 식사는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회식은 늘 빠졌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서면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보며 잘 살고 있겠지? 현우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 하고 되뇌었죠. 회사의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졌습니다. 매달 미국으로 보내는 유학비와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했죠.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현우의 학업 상황이나 필요한 경비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더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나중에는 명문대에 진학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55이 되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아내와 이야기할 때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뒤편으로 보이는 집안 풍경이 제가 기억하는 유학 초기 아파트와는 사뭇 달라 보였거든요. 훨씬 넓고 고급스러운 가구들. 아내는 이사했어 현우 학교 가까운 곳으로라고 말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이사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죠. 어느 날 호기심에 아내의 SNS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심지어는 명품 쇼핑 후 탕진잼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까지. 제가 한국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아내는 미국에서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현우 교육을 위한 교우 관계 때문이야 라는 아내의 설명을 애써 믿으려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짧은 방문이었지만 현우는 저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는 짧게 단답형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빠, 나 용돈 좀 더 주세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현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돈 이야기였습니다. 현우의 옷차림이나 사용하는 물건들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운동화,
최신형 노트북, 그리고 제가 꿈도 꾸지 못할 비싼 헤드폰까지.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냐고 묻자 현우는 엄마가 다 사준 건데 왜 아빠가 신경 써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게 아니라고? 그럼 누구 돈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미국 생활을 조사해달라. 제 손으로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하고 쉽지 않았지만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사설 탐정에게서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속 사진들, 아내와 아들이 한 남성과 너무나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젊고 풍채도 좋았으며 아내와 아들은 그 남자와 함께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아들은 그 남자와 함께 미국에서의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설 탐정은 그 남성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아내와 현우는 10년 전부터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내는 돈은 아내의 사치와 그 남성과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피땀 어린 돈으로 그들은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저는 그들에게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의 희생, 15년간의 외로움, 15년간의 가족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잔인한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처참한 배신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것은 억울함과 허무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혼자 소리 없는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지만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은주 씨, 내가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 미국에 잠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지금 오면 현우 학업에 방해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바빠서 돌봐줄 여유가 없어. 하고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돈을 보내는 존재,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현우는 알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현우한테 뭘 해줬는데? 그 사람은 현우를 친아들처럼 대해줬어. 당신이 보내는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어진 아내의 말은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난 그 사람과 현우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요. 그렇게 15년간의 제 헌신은 차가운 배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모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아내는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고통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저에게 유리했지만 저는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미국에 있지만 저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15년간의 허무한 세월과 찢어진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저의 남은 인생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희생도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교훈이나 위로가 됐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만이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실화사연을 전해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웹툰으로 보는 실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히 계십시오.